이번에는 자세한 시장 이야기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 지수는 아직까지 그 상승세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시장에 어제 조용히 있던 그 주식들이 알파벳이라든가 AMD라든가 이 주식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상승의 배경에는 이제 고용지표가 있었는데, 약하게 나온 고용지표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경제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형성이 되면서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동결시킬 것이다. 요렇게 연결이 되면서 시장에 매수세를 유입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그 일자리 해고한 숫자가 11월 달에 45,51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10월 달에 36,000명 정도였는데 이 부분을 넘어서는 상황이었고 소매 쪽에서 6,500명 정도 많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CME 그룹의 그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동결 가능성을 거의 90% 이상 이렇게 확정시켜 놓은 상태고 내년 3월 달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64%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들별로 보면은 지금 인공지능 쪽이 이제 많이 상승했는데 그 전에 이제 C3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0%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기대치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C3에 대해 가지고 실망감도 더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제미나이를 발표를 했죠. 어제 발표를 했는데 오늘 와가지고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한 5%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제대로 한판 전쟁을 벌여보겠다 뭐 이런 강한 의지로 보이고 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인공지능 관련된 데이터 그 어떤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AMD 같은 경우에는 인스팅트 MI300이라는 이 시리즈를 신제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제품에 맞먹는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거고 그것보다도 이제 나온 얘기가 인공지능 프로세스 시장이 4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엔비디아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건 정도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저조한 수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밤에는 결국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이 발표가 됩니다. 이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크게 출렁거릴 수도 있고 상승폭을 더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이슈들 헤드라인들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7.03%까지 하락세 나타냈다라는 이슈인데요.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락세 나타내고 있죠. 네, 6주 연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7%가 무너지는 상황까지도 우리가 볼 것 같은데 8월 중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기지은행협회에서는 지금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나온 게 시장에서 주택 구매 활동이 너무 이제 저조하다 이런 것들을 좀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더 올라가 버리는 이런 악순환을 좀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기지 재융자 지수가 최근에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고정금리가 보통 일반적인데 30년 고정금리가 7%대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1% 정도 낮은 변동금리로 옮겨 타는 그런 그 주택 구매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좀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미국인들이 소득의 39%를 모기지에다 지금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늘었기 때문에 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지만 미국의 소비 시장도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경제도 좀 더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업종별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헬스케어 쪽 이슈 많이 살펴보아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머크가 폐암 임상실험 실패에 좌절을 했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지난번 업종별로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는데 헬스케어라든가 에너지가 이제 여전히 또 하락하고 있고 헬스케어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유틸리티가 그동안 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이 헬스케어 쪽에는
바이오 쪽하고요, 장비 소모품 쪽이 있고요. 그리고 처방 시스템 관련 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술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기술 관련 산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건강 보조제 산업, 마지막으로 약국 산업, 이렇게 산업들이 이제 섹터 내에서 구분되어 있는 그런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머크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폐암 관련해가지고 3상 시험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3상에서 이제 키트루다나 림파자 같은 이 두 가지 약물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아예 연구 중단을 발표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이제 면역요법 테스트하는 어떤 복합 치료제 이런 것들도 지금 중단하는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어가지고 또다시 이제 중단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이슈가 좀 됐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크에 대해 가지고는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게, 워낙 이제 재무구조나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자기자본 수익률도 11% 정도고 동종업계보다도 높은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시가 배당률도 2.8% 해가지고 전년보다도 또 한 5% 정도 더 올리는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지금 실패가 좀 있었다. 그리고 머크 입장에서는 최근에 보면은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아마존닷컴의 웹 서비스 쪽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더 나은 효과적인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시장에서 임상 실험에 대한 어떤 좌절은 좀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면 대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를 떠올리실 텐데요. 지금 아마존 그리고 구글이 바짝 쫓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마존닷컴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존에서도 Q 챗봇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도 이걸 가지고 상용화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17년 동안 AWS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학습하는 그런 이제 어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연결되는 통합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하고도 동등하게 한번 해보겠다, 경쟁을 해보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수익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페이팔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인 벤모를 지난번에 빼버리는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MZ세대가 결제하는 거는 애플페이라든가 아니면 어펌의 할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다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을 갖다 내년에 최고의 종목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 자체를 175달러까지 이렇게 잡으면서 시장에서 아마존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테슬라 소식 보겠습니다. 북유럽 노조들과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 아픈 소식일 것 같아요. 네, 테슬라가 주가가 좀 올라갈 듯 하면서도 못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스칸디나비아 노동조합하고 이제 좀 소송이 붙었는데, 이제 노동조합 쪽에서는 유럽 기준으로 맞춰달라, 북유럽 기준으로 맞춰달라고 했고, 지금 테슬라 쪽에서는 미국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웨덴 우체국 쪽에서 이제 요거 배달하는 거, 번호판 배달하는 거를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고, 그러면서 이번에 법원에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테슬라의 배송 자체가 중단돼 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면서 덴마크의 이제 최대 연기금에서 테슬라 주식을 갖다가 투매해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이 연기금의 특징이 어떤 친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 관련된 이슈들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펀드에서 이제 투매를 하면서 좀 인식이 많이 나빠지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겐하임 쪽에서 테슬라에 대해 가지고 매도 의견을 내놔버렸어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 테슬라에서 신차 내놓은 사이버 트럭, 이게 앞으로 적어도 6개월에서 12개월은 돼야지만 좀 현금 흐름이 생길 것이다, 지금 당장 회사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매도 의견을 지난밤에 재확인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다른 종목들 대형주도 잘 올라가고 있는데 혼자 조금밖에 못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로징벨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